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흐름이 딱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가 매파적이었고,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쇼킹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자극됐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나온 이 일본의 이슈가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다. 앞으로 금융위기로 간다. 그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작은 한 방입니다. 작은 한 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큰 주먹 한 방에 맞은 게 아니고요. 이 싸대기를 맞고 있다. 별로 막 엄청 세게 때린 싸대기는 아니고 살짝 때린 싸대기인데 그런 싸대기를 요즘 굉장히 자주 맞고 있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죠? 그런 표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방 한 방은 별로 아프진 않은데 계속해서 누적해서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좀 반응을 그죠? 더군다나 때린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조금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뭐 완전 새롭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어쨌든 긴축,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 긴축, 인플레 이런 것과 같은 이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먹 한 방, 큰 주먹 한 방이 아니고 싸대기라고 일단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 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다? 지금 긴축에 대해서 발발 떨고 있죠. 그죠? FOMC 회의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22 통화정책 회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전히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이번에 오늘 이런 뉴스를 내보냈으니까 긴축 우려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급락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달러, 환율 이런 측면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엔화 강세, 그죠? 엔화 강세 하면 뭐예요? 달러 약세.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재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러를 유발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한국 증시 이런 걸 보면은 원화 강세, 증시 급락 이런 게 나타났는데 야 이거 말도 안 된다가 아니고 오늘 그럴 만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반응은 이 딱히 뭐 이게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금리는 어땠겠습니까? 지금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비둘기 대표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아니 저기 미국 긴축 대장이죠. 매파 대장이죠. 유럽도 미국 만만치 않게 긴축을 하고 있죠. 유럽도 상당히 매파적이에요. 뭐 물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완화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 완화를 많이 하나 일본이 완화를 많이 하나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가장 대장이었죠. 그죠? 일본이 가장 대장이었습니다. 가장 비둘기파적이고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고 뭐 이랬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심리적인 충격은 좀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약했다. 그 가장 약한 비둘기가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심리적인 충격 클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서 살펴보자면은 다 같이 하락 마감했다. 예, 아시아 증시 급락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죠? 그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급락 출발 예정이다.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딱히 장중에 뭐 다른 이슈는 그러니까 그 오늘 밤에 딱히 뭐 다른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 지표 발표 있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본 때문에 전 세계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그래서 좀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 잠깐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하락을 계속 한 거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 예,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락 추세 중 하락하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근데 일단 오늘 지지선 부근에 일단 내려왔네요, 그죠? 요거는 지지선이 어딘지는 좀 잘 살펴보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지선이 어디냐면요, 여기죠, 여기. 지지선 마침 오늘 종가 부근이에요. 대략적으로 여기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상해 종각 기준으로 한 3074 뭐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일단 지지선 부근까지 빠지고 있다.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잘 빠지고 있다, 그죠?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악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예, 단기낙폭 과대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까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격이 컸겠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대폭락. 근데 뭐 이것도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미 어제 하락으로 전환했잖아요, 그죠? 이미 어제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하락 전환한 자리가 어디다? 여기요. 여기가 하락 전환한 자리였는데 일단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폭락을 했습니다. 약간 단기낙폭 과대 우려가 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요. 뭐 일단은 그죠, 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에 강하던 증시가 다 같이 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일단 여기서 개파락 1% 정도 출발 예정인 독일 증시가 여기서 개파락 1% 정도 출발하면 아마 이 12월 16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의 저점을 아마 위협하면서 시작할 거니까 일단 분위기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일까요? 지금 이 지난 11월 10일 날 이 CPI 발표됐던 날 미국 CPI 7.7 나왔던 이 양봉의 시가가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정도는 가야 어떤 지지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는 뭐 장중에 터치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들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엔화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이슈가 나왔으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난리가 났겠죠, 그죠? 엔화 강세 나오는 건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린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엔화는 엔화대로 일단 움직이라고 내버려두고 엔화는 강세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엔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 종목 코드, 달러 인덱스를 잘 봐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의 50%를 결정하는 거는 일본이 아니고 유로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하락 중이긴 한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들을 많이 깔고 있다고요. 지금 이 부근이 어떤 좀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그 일본 엔화 오늘 그 일본의 그 매파적인 그런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완전히 저점 깨고 전저점 깨고 아래쪽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달러가 이제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달러를 아래쪽으로 보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다면, 생각보다 달러가 이렇게 아래쪽을 잘 버텨주고 그렇다면은 안 빠진다면 장차 추세 전환 가능성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추세 전환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유로화와 달러화의 관계는 별로 바뀌는 게 없겠죠, 그죠? 이 엔화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오늘 실제로 유로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게 분명히 유로화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별로 유로화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4거래일, 5거래일째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유로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뉴스이긴 해요. 그런 뉴스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저항 누적하면서 못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돌아간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잘 보셔야 될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통화까지도 좀 한번 좀 보자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좀 한번 보자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핑계 나왔어요. 그죠? 일본이 매파적으로 돌아섰대더라야. 그러면은 이제 이 분위기가 좋다면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세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고요. 이 강세로 돌아설 만한 일단 그런 명분은 나왔어요. 명분은 나왔는데 명분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래쪽으로 못 가고 오히려 지금 7달러를 이 7위안을 잘 넘어주면은 추세 전환될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위안화가 추세 전환된다, 달러가 추세 전환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야 될 때다. 지금 오히려 달러 약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뭐, 원화 강세가 나오고 강세가 나올 때인데, 강세가 나와야 될 때 강세로 못 가면 약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런 거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근데 그 명확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대응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냥 뭐 가주는 대로 잘 봐주면 되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나왔으니까 물론 엄청난 초강력한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가 나온 거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뭐 한국 증시가 언제 지금 상승하고 있었나요? 그거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하락 중에 악재 나와서 하락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있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빠지고 있고, 단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약간 좀 이 아리까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 혼자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악재 나와도 잘 안 빠진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건 딱히 고민할 거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신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시장 전체로 보면 명확하다. 특별히 뭐 이상할 거 없죠.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봐주시고 그게 맞게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300이라는 자리가 지지선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300.7 정도 갔으니까 일단 지지선에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긴 한 겁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이게 단기낙 폭화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300 부근을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3거래일째 여기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낙 폭화돼 이런 건 아니고,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물론 300이라는 자리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긴 했지만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풋옵션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내일부터 한국 코스피는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 허락해주면 이제 한국 코스피 급락하면서 풋옵션 막 대박 나는 거고요.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또 다시 이제 비실비실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밤에 한국 증시 코스피의 급락을 허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다시피 뭐 살아나는 이런 그림들 보이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원달러 환율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환율 떨어진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오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그래, 원달러 환율은 강하네. 환율은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모양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환율의 그럼 추세 전환은 아직 멀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도 이제 긴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원화가 솔직히 정말 강세로 돌아설 조건인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화 때문에 뭐 하락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단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긴 가야 될 때입니다. 그죠? 음봉 파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지금 어쨌든 이 정말 엔화 때문에 이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명분 나왔고 달러가 좀 약하니까 아래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때 못 가면 어떻게 된다? 얘도 위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환율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솔직히 이게 추세 전환 임박 정도의 느낌이긴 해요. 임박 정도의 느낌이라 이런 거 속임수로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아직 뭐 그런 이야기는 뭐 그냥 가볍게 걸러 들으시고요. 아직까지 원하는 강하다, 그죠? 강할 만한 이슈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그대로 일단 있는 대로 봐주시고요. 추세 전환 좀 멀었구나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증시는 잘 빠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봐주자고요, 그죠?
그래서 원화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금 긴축 우려라는 게 지금 지금 긴축 우려가 일본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자극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또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또 달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 뭐 달러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좀 보류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아래쪽으로 증시는 잘 봐주면 된다. 오늘 뭐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봐주자, 그렇다고 받아들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잘 빠지고 있어서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아래쪽에 어떤 그 지지선들이 좀 많은 구간이라 가지고요, 계속 시원하게 빠지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이 버벅버벅 거릴 수 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한국 증시는 까딱 잘못하면 내일 폭락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뭐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뭐 미국 증시도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이미 다 꺾었잖아요. S&P도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오래전에 이미 하락 추세 전환됐잖아요. 그죠? 이미 하락 추세 전환돼서 잘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미 방향성은 이제 나온 거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아래쪽으로 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언제 급락할 거냐, 언제 폭락할 거냐, 언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정해져 있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또 반등할 수도 있죠. 그죠? 오늘 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 오늘 밤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일단 미국 증시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냐, 나스닥도 나스닥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않냐, 일단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 밤에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인 거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변동성이 이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보시면 된다고요. 오늘 밤에 이제 변동성 지수들이 여기 보시면 뭐 22점 얼마 자리 있죠? 22점 얼마 요 자리를, 22.5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하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5 자리 돌파 한착해서 레벨업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동성 확대되면서 코스피도 이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여부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같은 것도 지금 추세 전환 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당장 오늘 밤에 달러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솔직히 임박인 것 같습니다. 임박.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이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그죠? 오늘 밤에 하여튼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자극이 되는지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